안녕하세요. 3강이 되었네요. 이번 3강에서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취업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실습을 나가게 되겠죠. 실습을 나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느끼는 느낌들을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을 하게 되고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이 되면은 이제 4학년이 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취업에 뛰어들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1, 2년 안에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1강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시피 저는 작년 이노션에 있기 전까지 8개 회사를 거치면서 직원으로 일도 했었고 또 대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신입사원들을 뽑아본 적도 많고 경력사원을 또 뽑아본 적도 꽤 있었죠. 그랬을 때의 느낌들을 전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고의 진리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바 제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가져왔던 주관, 가치관 어떤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적인 진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바는 이러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취업 전 준비 팁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셀프 스와트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책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기 바래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셀프 스와트 분석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는 있죠. 이 네 가지 스와트 분석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제 생각에는 한 1박 2일 어디 조용한 곳에 혼자 놀러가서 노트랑 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는지, 남들에 비해서, 친구들에 비해서, 동료들에 비해서,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강점은 뭐가 있는지, 나의 성격적인 면 또는 나의 어떤 그 능력적인 면,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의 강점은 무엇이 있는지, 나는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빨라, 난 눈치가 굉장히 좋아, 부지런해, 난 단순한 일도 굉장히 정확하게 빨리 할 수가 있어. 나는 사람들을 참 편하게 잘 대해줘. 나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참 좋아. 나는 효도를 잘해. 나는 글씨를 잘 써. 나는 그림을 잘 그려. 나는 검색을 잘할 수 있어. 난 영상물 찍는 거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나의 강점.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찾아서 적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약점. 나는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지, 나는 어떤 면을 잘 못하는지, 나는 어떤 걸 할 때 뭘 잘 꺼리게 되는지, 나는 어떤 면을 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는지, 그러한 나의 약점을 한번 쭉 또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opportunity죠. 기회적인 요인. 기회적인 요인은 다시 얘기하면은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나는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난 이런 거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나의 아직 포텐은 이런 거야. 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이런 잠재력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고 나의 잠재력을 한번 찾아내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threaten, 위기, 위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저는 보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점과 보완점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점은
내가 지금 약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약점을 갖고 있는 것, 취약점이라도 얘기하죠. 취약점이랑 취는 이제 무르다라는 뜻이고 약점은 이제 약하다는 뜻인데, 이런 취약점 말고 나의 보완점,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점이죠. 이런 점을 저는 보완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외국어가 취약해. 이거는 약점이 아니죠. 보완할 점이죠.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잖아요. 게을러. 근데 게으른 것도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보완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외국어가 약해. 나는 문장력이 약해. 이런 것들은 약점이라기보다는 보완점이죠. 지금부터 해 나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완점이죠. 약점은 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의 약점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점, 약점, 그리고 나의 잠재력, 그리고 나의 보완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방향들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과 보완점도 이걸 어떻게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대부분의 약점들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보완점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시도하면 얼마든지 나의 강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나의 스와트 분석을 해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문화 이벤트 연출가라는 이런 전공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런 전공과 무관한 다양한 직종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것이잖아요. 앞으로 인생은 어느 곳에서 어떤 기회를 만나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여러분들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왜? 인생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이렇게 세상이 변할지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이런 갑작스런 요인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잘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기회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문화이벤트 연출과를 전공하고 있어서 나는 끝까지 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전공과 무관한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 또는 전혀 모르는 미지의 분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찾아보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길들이 또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결정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떤 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어떤 쪽을 구상하고 어떤 쪽을 전공하고 있는지 이렇게 편하게 얘기들을 해보면서 다양한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취업 전에 마지막으로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는 요소인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나서는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로 후회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쪽을 원래 더 좋아했었는데,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는 후회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평생 전공이라는 개념도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어떤 부분에서 하다가 또 다르게 나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얼마든지 바꿔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고,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과 무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취업 전에 다시 한번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3번째, 적극적인 인맥을 총동원해라.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아는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돈의 팔촌, 친구의 오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하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취업 전에 자기가 생각한 바, 자기가 지금 목표하는 바 여기에만 매몰돼서 더 좋은 기회들, 더 좋은 인맥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 국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나라이지만은 생각보다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인맥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분야가 있으면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으세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도 취득을 하고 내가 만약 입사하려는 곳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관련 정보들을 얻어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교수님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선배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인맥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기를 뒤지든 여러분들 친척들한테 얘기를 해보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인맥을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들어올 때 일단 자소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 대부분의 단체들,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돼 있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요령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을 해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 게 과연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본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자소서를 쓰는 요령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25년 넘게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받아본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래서 신입사원들, 경력사원들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수백 명, 수천 명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성과 인성이 묻어나는 자소서를 써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은 금방 대충 읽어도 티가 납니다. 어떤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팁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정성이 들어있지 않은 거죠. 진실되게 자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성스럽게 쓴 자기소개서는 금방 몇 줄만 읽어봐도 티가 납니다. 정말로 정성이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묻어나는 자기소개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잘 쓴 자기소개서를 카피했거나 아니면 일부를 차용을 했거나 아니면 멋진 미사역으로 뭔가 만들어냈거나 쓰면 안 될 말, 꼭 써야 되는 말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런 자기소개서에는 인성이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심이나 이런 인성들이 묻어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성이 묻어나게끔 쓰란 얘기입니다. 자, 인성이 묻어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담아서 써야죠. 진실을 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 가치관을 나타내도록, 드러나도록 써야지 인성이 묻어나겠죠. 자, 이렇게 정성과 인성이 묻어나게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첫 번째에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독성을 고려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가독성이라는 것은 읽기 좋게 쓰라는 것이죠. 글자 폰트, 간격, 줄간격, 그리고 강조할 부분 또는 자기소개서의 앞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 또 내가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을 뒤에 몬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맨 앞쪽에 부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눈에 봐서 이게 가독성이 있게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또는 누군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가독성이죠. 물론 포맷이 정해져서 그 포맷 안에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독성 있게 보일지 이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0명, 200명의 또는 1000명의 자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충대충 읽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가독성을 뛰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요령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솔직, 담백,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좀 전에 진실을 담아서 정성이 묻어나게끔 하란 얘기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너저분하게 길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가지고 담백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짓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 금방 드러나요. 면접을 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담백하다라는 것은 뭔가 미사여구를 많이 넣거나 첨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있는 그대로만 담백하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많은 훈련이 돼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쓰고 제안서를 쓸 때도 이렇게 솔직, 담백, 간결하게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미사여구나 표현을 갖다가 멋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팁을 잘 고민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면접에 대한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 오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봤었는데 신입사원 면접인 경우에는 보통 3명, 5명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됐죠. 그러나 이제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1명, 2명을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면접을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 첫 번째 자세와 눈빛에서 제 생각에는 한 50%가 결정이 된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처음 면접관 앞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입장할 때의 어떤 자세, 그리고 앉는 자세, 그리고 시선 처리, 여러분들의 눈빛, 이것만 가지고 저는 50%는 결정이 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서류를 통해서 대략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설사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서류들, 입사 서류라든지 자기소개서를 미리 못 보고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그런 바른 자세와 긍정의 눈빛, 이것만 가지고 50%는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자세라 함은 어떤 당당하고 기품이 있는 자세죠. 이 이런 기품은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재된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꼭 멋진 회사 생활을 통해서 이 회사에도 기여를 하고 나도 발전시키겠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취하면 이런 바른 자세와 멋진 기품 있는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눅 들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괜히 쫄거나 위축돼 가지고 자세가 취해진다면 그 부분은 바로 면접관들한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당당하고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솔직한 어투와 적극적인 어필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솔직한 어투는 앞서서 얘기했던 자소서에 쓰는 그런 진실하고 담백하고 정성이 있는 이러한 느낌이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솔직한 어투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가식이 있는, 뭔가 앞에 화장을 한 듯한 그런 이제 감추려고 하는, 어떻게 좋게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솔직한 자세와 어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합니다. 내가 꼭 얘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또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이러한 면접 자세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업종, 이런 기획사의 업종과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회계나 돈을 다루거나 뭔가 침착하게 내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직종들은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업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확실하고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성격과 이러한 자세들을 선호하는 편이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겸손하고 수용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수용적인 태도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 있는 자세가 수용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해서 내가 다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어떤 얘기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잘할 수 있고요,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잘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담기도록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그렇기도 하고 우리 기획사도 그렇지만은 우리 이벤트업이라는 쪽이 겸손하지 않고 정말 건방지거나 잘난 척을 한다거나 흔히 얘기하듯 오바를 하는 이러한 성격은 이 업계에서 그닥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를 상대해야 되고 수많은 우리와 1차 벤더들, 협력업체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내용들, 벤더들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 있는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덕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성들을 면접관들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서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그 이전에 나의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보고 조용히 나를 정리하는 이런 시간들이 취업 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 15주차에는 여러분들하고 학교에서 만나게 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힘차게 왕성하게 생활하면서 다음 주에 즐거운 얼굴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